자,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창의성. 창의성의 정의와 구성 요소. 창의성은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창의성이 뛰어난 대표적인 인물들은 뭐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대표적인 창의성이 뛰어난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앨런 머스크 이런 분들도 사실 창의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새롭고 독창적인 착상이나 발상.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잠깐 뒤에 또 나오나? 여기 나오는 새롭다라는 용어가 반드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창의성이라는 게 정의하기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결국은 창의성이고, 사실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완전히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건, 물론 뭐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새롭고 독창적인 착상이나 발상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야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신적인 과정과 능력, 독창적이며 의미 있고 유용한 것. 뭐 그래서 그리고 컵, 여기 보시면 이제 컵이 있고 밑에 쿠키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뭐 우산 2개짜리가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유용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네. 뭐 보는 시야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없고는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통. 창의성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는데, 조이폴 길포드라는 뭐 심리학자, 조이라는 심리학자는 창의성을 인지적 능력으로 판단해서 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 이렇게 4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뭐 여기 나오는 유창성이라는 건 짧은 시간 내에서 다양한 해결안을 떠올리는 능력을 보통 유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루언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는 창의성은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좌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창의적이야,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저 친구는 아주 창의적인 친구야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성은 후천적으로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발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창의성이다. 창의적 산물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전문 지식, 창의적 사고, 몰입, 이 3가지가 적절히 잘 조합되어야지 창의적인 산출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분야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전문 지식이 없이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전문성 없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엉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엉뚱한 얘기가 결국은 모여서 창의적인 생각이 되고 아주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의미 있고 공학적으로 의미 있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 이 칙센트미아이라는 이분 혹시 이름 들어본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그 몰입이라는 책을 쓴 저자죠. 그래서 이 몰입이 상당히 사실 중요한 요소로 창의성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책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에디슨, 젤린스키, 스미스 뭐 이분들이 창의성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어요. 뭐 나름대로 이분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뭔가 성취를 이룬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창의성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졌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물론 뭐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문법을 하나 더 많이 알고 있고 전공 지식에서 뭔가 하나 더 많이 알고 있고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상력이 있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 알고 모르고는 내가 모르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상상력은 새로운 걸 만들려고 시도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공학자, 과학자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찾는 습관이 발명의 시작이다. 이런 습관. 창의성은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한나라의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달렸다. 그렇죠. 결국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상상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그 실현한 게 그러니까 인간 공학적으로 이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면은 사실은 그게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의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상상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했네요. 참고를 하시고 창의성을 이루는 핵심 개념 이 부분은 그냥 쭉 살펴보세요. 상상력, 사고력, 추리력, 분석력, 응용력 그런 것들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테레사라는 분이 창의성은 창의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적 동기 유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내적으로 뭔가 이걸 하면 좋겠다고 본인이 동기가 아주 강력한 내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도 사실 누가 시켜서 연구도 누가 시켜서 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죠.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는 뭔가 내적 동기가 있지 않으면 장시간 동안 하기 힘들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적 동기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3대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학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 잠시만요. 스토리텔링.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사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왜 공학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냐?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뭔가 누군가에게 줄거리를 말해주고 그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하려면은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나온 인물들이 있어야 되죠. 인물들이 있어야 되고 공학적인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뭔가 인간한테 유용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내가 왜 이걸 만들었고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왜 만들었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서 누군가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계속 상대방과 얘기하고 주고받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스토리텔링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뭔가 공학적인 문제를 만들고,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친구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공학에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공학에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기본 개념을 이해한 후에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연관시키고 구조화시켜야 된다. 연관시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서로 융합되고 연관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뭐 주전자에 원래는 물이 나오는 이게 하나만 있는데 보통 그렇죠. 이렇게 뭐 여러 개 만들어서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도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도 하죠. 사실 엉뚱하기도 하는데 이런 역발상적인 접근이나 엉뚱하게 여겨지는 방법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엉뚱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방법들이 결국은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약하면 안 돼요. 어떤 한 가지 생각으로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 제약하면 안 된다. 뭐 물론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리고 뭔가 사물을 관찰할 때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그 물건을 볼 때 또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만큼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관심 있게 세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뻔한 얘기죠. 문제가 풀릴 때까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이 계속 나오네요. 모나리자도 그림도 그리고 비행체도 고안하고 해부학적으로 인체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를 하고 가우스 대표적인 창의적인 사람으로 가우스라는 수학자 세계 3대 수학자 가우스 쉽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1부터 100까지 합을 창의적으로 방법으로 즉석의 삼선에서 계산을 한 그런 사람이죠. 가우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누군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사소통할 때 방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얘기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사를 잘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의 정의와 목적은 의견이나 정보를 전달하여 타인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활동. 그리고 대외적인 목적으로는 프로젝트 수주, 기업 홍보, 제품 판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학교 또는 기업의 보고서, 프로젝트 활동.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의 한 일부분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이 컴퓨터 화면에 만들어서 보여주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느냐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저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보 전달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뭐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시각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좋겠죠. 그리고 발표, 의사소통을 내 의견을 잘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3대 요소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겠죠. 뭐 이거 뻔한 얘기예요. 그냥 뭐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뭔가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요점 위주로 간단히 만들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독서한 책을 가지고 뭐 길지는 않을 거고 한 2, 3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씩 숙지를 해야 되겠죠. 숫자나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래픽, 그림이나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대상 오디언스가 관중들이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글꼴, 컬러 등을 너무 다양하게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사실 발표할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그 기회를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봐야 돼요. 기회를 많이 가져봐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과정, 준비, 기획, 시각화, 점검, 실행. 맨 처음 준비해야겠죠. 정보 수집하고 여러분들 이제 책도 읽어야 될 것이고 이제 만약에 독서 발표한다면 책 읽고 정보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기획을 해야겠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줄거리를 구상하고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이렇게 연습 끄적끄적 해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으로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자료를 시각화 시켜야겠죠. 만들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계속 이제 만들어야겠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사전에 점검하는 리허설,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도 한번 해봐야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발표하거나 할 때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겠죠. 저도 이제 수업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속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다라는 걸 이제 연습을 계속 해요. 뭐 어떨 때는 뭐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밖에 못 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리허설을 해야 되고 좋은 화법과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지 관중들이 보고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뭐 5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몇 번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이런 게 좀 약해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 보면 뭐 그 친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기보단 본인의 의사를 잘 얘기하고 본인의 의사를 계속 얘기하는 거를 계속 훈련하고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학생들 외국에 나가보면 참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면 인도 학생 또는 미국 학생, 즉 유럽 사람들은 본인 의사를 그냥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고 전혀 끄리낌 없이 막 얘기하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고 근데 뭐 물론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추후에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
뭐 점검 사항, 유의 사항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쭉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신감 가지고 뭐 이런 내용들, 심호흡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읽지는 말고 뭐 한 슬라이드당 뭐 이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바뀌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파워포인트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대부분 알 거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발표 그러니까 뭔가 발표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죠. 발표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뭔가 발표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고. 이 파워포인트가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도구를 많이 잘 제공해줘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깔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미지, 일관적인 디자인 구성, 그리고 효과적인 발표를 위한 그래픽,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파워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또 많이 하죠. 근데 파워포인트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 사용해보나요? 이런 파워포인트는? 아니면은 많이 해보죠? 해볼 일이 있나요, 많이? 아니요, 많이 없었습니다. 아, 많이 없었죠. 네네네. 그래서, 뭐 사실, 결국 이게 왕도가 없고 계속 연습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워포인트라는 특성을 잘 이용해서 이제 발표를 한 두세 번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글자를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글자들, 화면도 적당하게, 그리고 그림도 적당하게 잘 넣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용어가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프로젝트.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의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나 사업 계획을 위한 계획, 또는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설계, 연구 개발 계획, 건설 공사, 제품 개발이라는 걸 보통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조금 이상해서 내가 위키피디아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위키피디아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묶음 또는 작업을 프로젝트라고 해요.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기 위한 업무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로 뭔가 만들고 해야 되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팀을 꾸려서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하고 그 설계물들을 시스템으로 실제로 구현한다는 게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든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 프로젝트 수행해야 된다. 이건 그냥 뭐 쭉 이런 게 있어요. 보고 넘어갑시다. 프로젝트 예로는 뭐 이런 게 있다네요. 건물이나 시설물의 건설, 새롭거나 향상된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 뭐 이런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특정한 공학 설계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뭐 뉴스에 보면 국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SK나 삼성에서 저기 뭐야 카타르에다가 지금 내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 뉴스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카타르에 부두인가 뭐 부두를 아니면 항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 수주 금액은 1조나 2조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정 기간 안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업무의 묶음이죠.
그래서 대기업은 그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부두 또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사람들을 투입해서 공사도 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팀.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젝트를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단독 프로젝트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제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규모가 커지면은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보통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공통적인 목표의 공유, 팀원끼리 서로 신뢰해야 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의사소통할 일이 있으면은 서로 끄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 받고 주고받고 존중하고 뭐 그런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팀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권한도 있고 그 직무에 대한 책임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들을 여러 단계 거쳐야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는 그쪽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제약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기간이 한 달인데 뭐 2달, 3달 돼도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예상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아니면 1조다 돈이 있으면은 그 금액 안에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되는데, 뭐 예산을 초과해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예산을 초과하면 손해보는 일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관리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잘 마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프로젝트 관리자,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 PM, 줄여서 PM이라고 그러고,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 기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팀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눌 거예요. 팀을 나누면은 그 팀원이 있고 뭐 학번 그 팀에서 역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철수로 하는 친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영희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분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한도 가지지만 동시에 책임도 잘 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프로젝트 팀 내에서 각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되고, 팀장은 전반적인 진행 사항들을 관장하고 팀 내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회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뭐 회의가 또 너무 많아도 시간 소요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회의도 적절한 시간만큼, 사실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회의가 필요하다 싶은데 정기적으로 해야 할 수 있고, 또는 반드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합의를 통해 의견을 최종 결정하고, 그쵸, 모두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프로젝트를 할 때 일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일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 관리하는 도구, 툴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간트 차트. 1919년 미국에서 간트라는 분이 만든 작업 진행 상황이라는 표현. 뭐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는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작업 계획과 실제로 이루어진 작업량을 시간과 함께 도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항목 있고 문제 정의, 정보 수집, 이런 해야 될 일들, 그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이 세부적인 내용은 3월 달에 끝나고 뭐 두 번째 일은 4월 달 3월
3월과 4월에 걸쳐서 이렇게 있고, 뭐 물론 이런 시간이나 뭐 항목들은 세부 항목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제안서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간트 차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야 돼요. 물론 항상 계획대로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항상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계획이 벗어났을 때 이게 계획이 벗어났구나. 그럼 우리는 벗어난 계획을 수정하고 벗어난 계획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하고 계획을 새로 잡을 수도 있는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게 계획이 벗어난 건지 뭔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좋죠. 뭐 PRT, CPM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뭐 계획서를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통 뭐 자기 소개 같은 것도 좀 필요해요. 뭐 자기 소개서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각종 리포트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딘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도 방식에 맞게끔 자신만의 독특한 리포트 표지를 만드는 것도 좋고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물론 뭐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예시죠. 예시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설계 계획, 중간 보고, 최종 보고 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참고해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뭐 형식적인 거지만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간트 차트를 이 간트 차트를 프로젝트 설계 계획서에 뭐 어딘가에는 또 집어넣어서 어떻게 구성하고 이거는 언제 끝날 거고 대충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